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 서해안에는 주말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소문난 의원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무려 14,000여 명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곳도 있는데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속도나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해 사고로 판단되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산모가 국내에서 낳은 몸무게 500g의 새 쌍둥이가 여러 번의 수술과 집중치료 끝에 건강하게 엄마 품을 찾았습니다. 몸무게가 1kg이 안 되는 저체중아의 생존율은 보통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율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할 뿐 아니라 몸속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간 독성을 연구하기 위해 사람의 장기를 그대로 본뜬 오가노이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대들의 연구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북극 한기가 일찍 남하하면서 이번 주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하루 사이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한파 속에 도로 위는 물론 차 위에도 지붕 위에도 무릎 높이를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북극에서 풀려난 강력한 한기가 원인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 쪽으로도 파랗게 표시된 북극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북극 한기가 러시아와 중국 북동부, 유럽, 캐나다 부근 등으로 남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한 한파와 폭풍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북극 추위는 예년보다 심하게 그리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져 11월 마지막 날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29일 아침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서해에는 눈구름이 만들어져 충청과 호남, 수도권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주말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살이 잘 빠지는 약을 처방한다며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이미 입건된 곳을 포함해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 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나 치료 감호를 받은 중독자들만 건보 적용을 받아왔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몰래 들여오다 당국에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에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최근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없이 단속만 강화해선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국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특히 본인 부담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자 치료비를 거의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고 더구나 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는 건 건보 조성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연예인을 포함해서 이제 부유층 자제들이 지금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많이 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건강보험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정부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거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 정책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임신 22주 만에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몸무게가 500g이 겨우 넘는 초극소 저체중아들이었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집중 치료를 받은 덕에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와 입에 호스를 꽂은 작은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23주 만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새쌍둥이 자매들. 넉 달이 지난 지금은 몸무게가 2kg을 넘어섰지만 태어날 때만 해도 500에서 600g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초극소 저체중아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아직 몸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탓에 장천공이나 뇌출혈 등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초극소 미숙아들은 작은 변화에도 이제 큰 아기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뇌출혈이라던가 장천공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커지게 됩니다. 새쌍둥이의 부모는 베트남에서 온 젊은 부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간 아기들을 아직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첫째는 회복 후 몸무게를 올려 엄마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출산한데 너무 작아서 아기 본데 너무 속상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아기 보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저체중아 비중은 2019년 6.6%에서 2021년 7.2%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저체중아의 생존율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선 생존율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의 경우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베트남 부모 밑에서 나온 새쌍둥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병원 의료진과 여러 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신고가 늦어져 혼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70대 남성이 탄 오토바이가 논두렁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0여 분 뒤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몸이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받는 충격이 일반 차량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치사율이 12.3%로 승용차와 승합차 사고 치사율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나는 멀리는 안 다니고 그냥 시내만 왔다 갔다 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구조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속도와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달아서 사고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충격이나 기울기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제 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오인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분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구조 신호를 받아 전화 등으로 확인 작업을 먼저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년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고 체계가 안정화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반도체 분야 경력이 20-30년에 달하는 베테랑 퇴직자들이 1년 전에 특허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도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노년의 심사관. 국내 대기업 연구직으로 30년을 일하고 지난해 퇴사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에 선봉해 있었지만 연구원에서 심사관으로 인생 2막을 열며 새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특허는 진짜 그 국가의 산업 기반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고 진짜 이거는 누군가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해 와서 좀 깨달은 거죠, 사실은. 이 심사관도 민간 기업 출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대기업 퇴사 후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하고 한 벤처기업에 스카우트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한 회사가 외국 자본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이제 정말로 이제 소재 개발 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런 배워온 가지고 온 노하우나 그런 지식들을 풀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심사관 모두 지난해 특허청이 특별 채용한 반도체 전문 특허 심사관입니다.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기존 심사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반도체 심사 추진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심사가 빨라져야 특허권이 빨리 조속히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사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아주 빨리 하는 것, 신속 정확한 심사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런 정책은 관련 기업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큽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되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반도체 외 다른 분야로도 베테랑 퇴직자 채용이 확대됩니다. 올해 안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바이오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는 간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할 뿐 아니라 몸속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간 연구는 간 기능 자체뿐 아니라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간을 그대로 본뜬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간 독성 연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소속된 연구실이 안전성 평가 연구소, 그 중에서도 예측 독성 연구 본부잖아요.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으로서 새로 개발된 약물이나 산업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임상적인 방법, 즉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속된 예측 독성 연구본부는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독성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체 독성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동물 대체 시험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은 인간의 주요 장기인 간에서 일어나는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하여 신약 개발 과정 중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은 인체의 간 독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이 우리 몸에 혹시나 어떤 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또 예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동물 실험 단계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 시험 전 동물 실험을 통해 약물의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 간의 종간 차이로 인해 실험 동물에서 나타나는 독성 결과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물에 의한 간독성이 신약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의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FDA가 지난 80년 이상 진행해온 의약품 허가 시 필요로 했던 동물 실험이 의무화 조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신약이 단기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동물 실험 대체 자료를 의약품 허가 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동물 대체 시험법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오가노이드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대체 독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도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다뤄본 적은 여러 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가노이드가 무엇이다, 일단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오가노이드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제작한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서 인공장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오가노이드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2차원 수준의 세포 모델이나 동물 모델보다 더 뛰어난 실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 전 분야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을 대체해서 진짜 사람의 장기로 실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모양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일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저희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재료로 사용하여 간 오가노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정란 유래 배아줄기세포와 그리고 인체의 체세포를 다시 리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제작한 역분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로부터 인체의 간 발달을 실험실상에서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간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 모델이 아닌 인체 유래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인체 해독작용을 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독성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하신 오가노이드와 기존 오가노이드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앞서 국내의 많은 연구팀이 간 오가노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독성 평가에 있어서 오가노이드 모델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은 바로 해독작용이며 특히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팀에서는 임상 약물의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주요 약물대사 효소의 발현과 활성을 보유한 간 오가노이드를 개발하였고 다른 오가노이드보다 제작 방식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과 동결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독성 평가 모델로서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개발하신 오가노이드를 실제로 연구에 투입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 성과로는 이 약물대사 기능이 개선된 독성평가형 간 오가노이드 개발을 주제로 생체 재료 분야의 상위 국제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간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을 줄기세포 유래 세포 모델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에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상용화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예정이군요. 네. 자, 그런데 많은 장기 중에서도 이 간을 연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간독성이 빈번하게 나타나 개발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상시험에 통과되어 시장에 판매되더라도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퇴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간독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체의 간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꼭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연구팀은 이를 위해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이제 간 기능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의 독성 물질, 독성의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어떤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한 오가노이드는 이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약물대사 효소 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독성 평가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연구소나 그리고 약학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대학기관에서 약물의 간대사를 연구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 대사 질환이나 유전 질환을 오가노이드에서 재현하고 질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실험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연구로 연구원에서 올해 우수 연구자에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연구팀은 10년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 유래 간독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우수 연구 선정으로 저희가 개발한 간 오가노이드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다면 의학 발전도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김혜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시작된 이번 추위는 꽤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눈까지 내린다고 하니 동파와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